2019년 10월 11일 밤 10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불금이라고 하죠. 왜 그 불자를 붙이는지, 왜 태워야 되는지. 한국인들은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새하얗게 태워버린다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노는 걸 좋아했지만은 저는 주로 요즘은 금요일 날은 다음 날이 좀 부담이 없는 날이니까 나름 책팟 헤쳐보는데 시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머리 식힐 겸 영상을 하나 찍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자 그러니까 10월 11일 금요일 동아일보 기사를 하나 보고 제가 언젠가 한번 해야지 하는 주제였는데 한번 오늘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인즉슨 제목이 내년부터 포순이도 바지 입는다. 이 포순이라는 거는 경찰관들 그 캐릭터를 말합니다. 이렇게 거수경례하고 있는 이 캐릭터를 말해요. 경찰청 성평등 관점에서 규칙을 개정했다. 이렇게 하고요. 내용은 내년부터 여자 경찰 마스코트인 포순이가 남자 경찰 마스코트 포도리처럼 바지를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성평등 관점에서 경찰청 훈련과 예규를 개정하면서 여경은 치마만 입는다라는 고정관념을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경찰청은 포순이를 여경 마스코트로 정한 포도리 관리규칙 명칭을 포순이로 관리규칙, 포도리 포순이 관리규칙으로 바꿨다고 10일 밝혔다. 포도리라는 이름만 쓰던 것을 포도리 포순이로 이제 바꿨다고 하네요. 이 규칙은 1999년 만들어진 마스코트를 관리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는데, 명칭이 포순이가 포도리에 종속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포순이가 포도리에게 종속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글쎄요, 그런 종속이라는 이런 계급적인 용어를 여기다가 쓸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스코트를 총칭할 땐 포도리로 한다라는 문구도 같은 이유로 삭제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포순이의 기본 모형의 바지를 입은 모습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포도리가 치마를 입도록 하는 건 또 어떨까요? 왜 포순이가 치마 아닌 바지를 입는다면 남자 경찰을 상징하는 포도리에게도 너도 치마 좀 입어라라고 포도리에게 치마 입은 것도 같이 한번 써보지 왜요? 경찰 활동이 대개 바지를 입은 채 이루어지지만 지금의 포순이 기본 모형엔 치마를 입은 모습만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한다면 그 횡단보도에 있는 그 기호 있죠. 그 초록색 불, 빨간색 불에 있는 그게 보면은 남성의 어떤 모양 아닌가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다가도 이건 남자만 사람이냐 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치마는 여기도 이제 뺀다고 했으니까 뭐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게 한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노인분들은 어떻게 되죠? 야, 지팡이 짚는 것도 하나 그려 넣어라 거기다가. 그러면 또 이 청소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복 입고 백팩 메고 있는 청소년 하나 또 넣고, 그럼 뭐 어린이들, 꼬마들은 우리도 넣어줘요. 또 넣고 어린이. 애기들 또 인간이지 않느냐. 유모차 그려가지고 애기 하나 또 넣고. 요즘은 또 뭐 개도 반려견 뭐 이렇게 하니까 야, 개 무시하냐? 동물 인권도 있지 않느냐. 개도 또 한 마리 그려놓고. 개 그리고 나면은 야, 고양이 무시하냐, 고양이. 고양이 안에 놓고. 그렇게 되면 횡단보도에 초록색 불, 빨간색 불, 그 기호학이라는 거는 몇 명이 들어가는 거죠? 남녀, 노인, 청소년, 어린이, 아기, 고양이, 개, 새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좋아하는 분들은 앵무새 또 하나 넣고, 뭐, 완전 하나의 뭐 집단이 초록불 딱 켜지면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상징에게까지 굳이 여기에 무슨 종속되는 듯한 인상이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을 넣을 게 있을까요? 하다가 진짜 너무한다 싶은 생각에 제가 이 기사를 보다 영상을 찍게 되는데, 이 밖에도 경찰청은 60개 훈련과 예규를 더 개정했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18개월 이하 자녀를 대동할 수 있는 사람을 여성 유치인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여성을 빼고 유치인으로 바꾼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걸 넣는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의무 경찰 복무 규율상 부녀자 희롱은 성희롱으로 고쳤다. 부녀자 희롱이라고 하지 왜 성희롱, 그걸 떼고 성희롱이라고 고치는가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성별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경찰관 12만 448명 중 여성은 1만 3,582명, 그러니까 11.3%였다. 글쎄요. 뭐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을 넣는다는 거는 뭐 그럴 법하다고 저는 생각도 들지만은, 모든 직업에는 직업별 수행할 수 있는 그 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왜 환경미화원, 지금 저는 그 환경미화원 그 차량 구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세계 경제력의 13위권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뒤에 매달려 가지고 막 다녀요. 이거 무슨 원시인들도 아니고, 그 쓰레기를 싣는 공간과 운전석 공간 뒤편에 사이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좋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 다른 주제니까, 이 외성들은 그러면 청소부 직업, 요즘은 또 청소부라고 하면 또 청소부를 모욕한다고 말하겠네요. 뭐 환경위화원이라고 꼭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PC,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만, 그것도 다른 주제니까 또 놔두고, 어쨌든 왜 여성분들은 그러면 우리도 환경미화원에 넣어달라고 그런 요구는 왜 안 하죠? 그럴 때는 또 빠지죠. 에이, 여자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연약한 여자인데 왜 그렇게 시켜 하고 살짝 빠지다가,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쟁취할 때는 꼭 평등을 이렇게 외치잖아요. 뭔가 할 때는, 불리할 때는 여성이잖아요 하다가, 아니다, 뭔가 아까 여기도 뭐 종속된다, 뭐 또는 뭐 여성 차별 받는다 이럴 때는 꼭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똑같이 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지난번에 경찰관들의 여경 뭐에 대한 존재, 무용론, 이 주제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무기 사용이 핵심이다. 남성이라고 해서 다 강하냐? 정년퇴직 다 할 때 되는 몸 관리 못한 만약에 남성 경찰이 있다면 몸 관리 잘한 여성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어떤 육체 힘이 아니라 장비 사용이 핵심이다라고 제가 말한 바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지금 논리에 따른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성들도 레페를 하죠. 또 특전사에도 여성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면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작전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 여자분 때문에 팀원들이 다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여성들도 하면 돼요. 하면 되고, 할 수 없으면 여성이 그 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거예요. 직업 수행의 특성상 따를 뿐이지 모든 것에 여성을 동등한 비율로 다 구성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이런 뭐 어떤 위원회라든지 토론한다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여성들도 앉아가지고 그냥 티타임 가지듯이 말하면 그거야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이렇게 여성들에게 뭐 배려를 한다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아직까지 필요로 하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여성들이 왜 그렇게 하자고 여성들은 말을 못하죠. 그거는 비겁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자꾸 성평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평등이라는 말과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그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조차 요즘은 혼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요새 보면은 페미니즘 여세가 그 세력이 굉장히 목소리가 강해져 있는데요.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특히 정치인이나 또는 공인이라고 한다면은 감히 입도 못 대는
주제가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비단 뭐 공인이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입 잘못 놀렸다가는 시대에 뒤처졌다, 뭐 꼰대다, 뭐 이런 소리 듣기 일상이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다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몰리기 일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거, 그 용어는 또 얼마나 인권 유린적입니까? 남성에 대해서. 그리고 남성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또 폭압적인 용어입니까? 그게 여자가 추행이라면 추행이 됩니다. 여자가 성폭행이라면 성폭행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남성을 성범죄 가능성을 가진 예비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몸을 사릴 뿐이죠. 그 용어 앞에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차별 금지라는 말로 극심한 차별을 일으키고 평등이라는 말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안희정의 미투 사건 한창 광풍 몰아칠 때 안희정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안희정을 좋아할 리는 없죠. 안희정 씨를. 저는 안희정 씨를 노골적으로 빨갱이 커밍아웃하는 임종석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그거는 차치하고 그 사건의 본질만을 놓고 본다면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로, 제가 잠깐 살펴봤지만은 그 비서분이 과연 정말 성폭행을 당한 것이냐, 저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폭행 당한 거다, 그분이 추행 당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때려버려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희정이라는 인간 자체를 제가 차치해놓고 그 사건으로만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즐겨놓고 또는 의도성 있게 같이 행위를 해놓고, 아, 나 추행 당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판사는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여성의 성인지를 존중한다라고 때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폭압적인 저는 용어고 판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들의 고충은 또 어떻습니까? 교수들이 여학생들 눈을 안 마주친다고 하잖아요. 또 교수 연구실에 자기가 직접 CCTV 카메라를 달아놓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나중에 헛소리 나올까 싶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강사인데, 그 강사가 그래요. 그 강사가 제가 기억은 요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화여대인가 아마 여대입니다. 그 강사가 자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나는 교정을 거닐 때 여학생들의 눈도 안 마주친다. 눈 마주쳤다가 내가 어떤 뭐 다르게 성 관련 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눈도 안 마주친다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여학생들이 그걸 읽어보고는 이런 말 쓰는 것 자체도 성차별적인 뭐 발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대요. 그러니까 또 학교 본부 측에서는 그걸 뭐 시정하라라고 했다고 하던가요. 그 강사에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는 선배님 중에 한 분은 캘리포니아 비치 경주에 이제 있는데 워터파크입니다. 거기 처음에 이제 개장을 했을 때, 야, 이번 주말에 선글라스 좀 끼고 가야 되겠다, 아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소, 이랬는데, 왜냐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는 거는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거 없으면 인류는 멸종해요. 또 그거 보라고 여자분들도 꾸미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이 젊은 여성하고 잠깐 살짝 논쟁이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성들이 색깔을 칠하고 냄새를 뿌리고 어떤 장식을 하고 이러는 거는 공작새의 깃털에 똑같은 이치에 따른다. 그러니까 수컷을 염두에 두는 또는 다른 이성을 염두에 두는 그 행위로 나타난 게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니까, 그 젊은 여성은 아니에요, 저의 자기 만족이요, 이야기 하던데, 그래 자기 만족 맞아. 그렇지만 그건 표출되는 자기 어떤 그 포장이고, 그 이면에는 그런 이치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인간 남녀 간에는 그거 없으면 인류는 멸종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하던데, 뭐 그 좀 더 살아보면 알겠지 하고 그냥 제가 알았다, 네 말이 맞겠지 하고 그냥 냅뒀어요. 그러면서 그 여성은 나에게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그랬어요. 누군가한테 고집이 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반대급부적으로 정확하게 바로 네가 고집 세다는 거다. 더 알아보고 서로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법한데 나보고 고집 세다고 낙인을 찍는 거는 오히려 네가 젊은 꼰대 노릇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거죠. 남자는 여자를 쳐다봐요. 그리고 여자는요. 그 쳐다보는 남자의 눈빛을 느껴요. 그렇게 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절대적인 이치입니다. 뭐 성철 스님이 과거에 뭐 산은 산이고 뭐 물은 물이다라고 했던가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그거는 뭐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땅의 여성분들은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이승만 대통령만큼은 꼭 존중하셔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노당들의 폭동을 이겨내고 5월 10일 1948년 재정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50선거 5월 10일 선거를 할 때 대한민국 이 땅의 수천년 첫 역사상 수천년인지 뭐 그 몇천인지 뭐가 제가 규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땅의 역사상 최초로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했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뭐 페미 운동 다 좋은데요. 하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 좀은 존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포두리 포순이 이야기도 이제 뭐 종속이 되느니 뭐 차별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거는 너무 나간다 진짜 하는 생각에 뭐 제가 이 어떤 흘러가는 너무 오버하는 이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만은 저의 생각을 한번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을 이 기사를 계기로 한번 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